금기시됐던 부분들,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라고 부르는 예. 이빨은 공자왈 맹자왈 소리를 다 박살내는 거죠. 트럼프의 언어는 어떻게 보면 술집에서 떠드는 술 취한 큰할아버지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 사람은 거기서 자기의 심금을 울리는 PC로서 막혀있던 예민한 부분을 다 건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카타르시스, 욕망을 채워주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광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트럼프가 돼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 1950년대 60년대 황금기 예. 로 돌아가자는 구호의 마가라는 이제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이 주류를 해프닝으로 보면 안 되고 이벤트로 봐서는 안 됩니다. 20-30년의 변화를 보여준 시작점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제2의 트럼프, 제3의 트럼프가 나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그 정치 뉴스가 정치 시즌이 되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뉴스가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도대체 정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용어와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흐르고 있는 정서를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선거철에 하는 얘기들이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닐 때가 있고, 조금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선거와 그 선거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뉴스만 봐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매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4년 만에 미국 대권을 놓고 맞붙게 된 지금까지의 미국 정치 상황, 그리고 우리가 미국 정치를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은 미국의 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은 그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요즘에 많이 바쁘시겠어요. 미국 정치 분석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선거가 있으니까요. 평소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세계일보에서 세계와 우리 라는 예. 칼럼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계세요? 네, 그 세계일보에서 제가 쓰는 칼럼은 사실 자유주제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외교안보 정치 분야 중에 본인이 그 당시 정세에 대해서 어떤 특정 주제를 언론사에서 정하진 않고, 예. 제가 이제 작년에 워싱턴 DC에 1년 정도 있었거든요. 아. 지금 귀국한 지 한 2달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한미동맹이라든가 막바지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한 글들을 좀 많이 썼었죠. 아, 안 그래도 좀 되게 궁금했었어요. 우리가 그 미국 정치를 바라볼 때 왜 정치인들은 저렇게 할까라는 것의 이제 근간에는 미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어떤 그 글로벌 정세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르고 뉴스를 보려니까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이해를 좀 못한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오늘 좀 그 현지의 감성과 또 우리의 전략까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전현직 대통령이 같이 붙어서 그 선거를 한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헌법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게 미국에서도 112년 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지지율 양상이라든지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총평을 좀 해주신다 그러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총평을 하자면 여전히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은 트럼프가 좋아서 지지를 하는 것이고요. 바이든을 지지하는 분들은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지지를 하는 요 전체적인 양상 속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힘, 그를 뽑기 위해서 선거인단이 이제 직접 투표소로 뭐 멀게는 1시간 운전해서 나와야 되는 예. 그 동력이 더 세냐, 아니면 그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바이든이 좋든 싫든 나와서 막으려는 기세가 더 세냐의 싸움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미국의 대선은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듯이 결국의 싸움은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격전지에서 누가 표를 더 가져가느냐, 요게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지난번 대선도 트럼프를 막을 누군가냐였었고, 이번 대선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뭐 바이든 정부의 심판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트럼프를 또 막을 것이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트럼프를 좋아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는 생각지도 못한 대통령이 나왔고, 4년 내내 트럼프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하하는 걸로 지적 쾌락을 느꼈거든요. 예. 전 세계 모든 나라 동일합니다. 특히 이제 여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뭐 3프로 TV 시청자 중에서도 대부분은 트럼프를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롱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좀 해프닝으로 막고 싶어 하죠. 근데 사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부터 이제 공화당 행정부랑 교류하면서 느꼈던 거, 이번에 1년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트럼프는 단지 현상일 뿐이고요. 트럼피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트럼피즘과 착한 트럼피즘의 대결 구도인데 트럼프가 등장한 시기 자체는 트럼프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등장해서 미국의 어떤 변화를 표현했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로 수렴이 된 거고요. 지금 트럼프 4년만 버티면 되지 않아가 아니고 이건 미국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할 텐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웨이브 속에 트럼피즘과 착한 트럼피즘의 지금 대결로 굳어지고 있고 누가 이기든 결국은 제2의 트럼프, 제3의 트럼프가 등장할 정도의 미국 어떤 여론의 흐름이 지금 근본적으로 오바마의 민주당이나 레이건의 공화당은 이제 사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바로 그 얘기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었어도 무엇인가의 변화를 요구했던 미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서 아니면 상황에 대한 인식, 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정서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부터 해볼까요? 미국 대통령을 저희가 이제 보통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로 이제 보통 봅니다. 그 모던 월드 히스토리라는 측면에서 현대 미국사를 볼 때는 특정 대통령이 이제 시켄 타이얼드 지긋지긋하면은 반대 사람을 뽑는 거죠. 그치. 제가 돌아볼까요? 아이젠하워 미국의 황금기였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그리워하는 그 시기가 1950년대 미국 중산층이 확장되고 집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한 채씩 갖고 포드 자동차를 하나씩 갖는 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의 노쇠한 리더십, 전쟁 영웅이지만 그걸 실은 유권자들이 JFK, 존 F 케네디의 당선으로 몰렸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조지 부시 뭐 최근에 대통령의 네오콘의 전략이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이제 오바마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지금 트럼프를 만들어낸 일종의 이제 웨이브, 시대 정신이 나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반 엘리티시즘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반 엘리티즘. 예. 소위 말해서 이제 3프로 TV 시청자분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아이비리그를 졸업했거나 혹은 학부를 나와서 기업과 언론 매체와 싱크탱크와 이런 곳에서 일을 하면서 국무부에서 일을 하면서 나라를 움직인다고 자부했던 공화당 민주당의 엘리트들에 대한 이제 절대적인 반감이 극에 달한 거죠. 예,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잡든 우리는 도저히 이걸 이겨낼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줄 수 있는 누군가. 이걸 단순히 파퓰리즘이라고 없어질 현상이라고 무시하기에는 이 근본적인 정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엘리트가 나라 문제를 해결 못하고 소위 말하는 미국식 백성을 구제하지 못했다는 민중의 분노가 지금 폭발하게 된 게 트럼프라는 인물 하나로 접점이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엘리트주의라는 게 그 용어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긴 하지만 엘리트주의라는 게 사실 그냥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심도 있게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장점과 부작용을 잘 버무려 가면서 물론 그들이 뭐 뒤에서 헤쳐먹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탄탄하고 연구가 많이 돼 있는 정치들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렇게 했던 정치가 국민들 삶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얘기하고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나라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 국민들이 느끼는 나라의 문제라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미국의 현재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부분은 2008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모두가 기억하는 여기 전문가들이 더 많으시지만 또 하나가 이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보여진 미국의 무능한 외국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극단적인 방향으로 미국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집약시켰거든요. 하나는 이제 좌익 진영에서 나온 1대 99 운동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물러나라. 예. 부패한 1% 보고 물러나라고 했던 월스트리트가에서의 시위들은 전 세계로 뻗쳐나갔죠. 버니 샌더스하고 엘리자베스 워렌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제 기존의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의원들이 하려고 했던.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 대선 후보는 집권하면 페이스북, 아마존 해체시키겠다라는
용어를 나올 때까지 소위 말하는 젊은 동부 서부의 젊은이들은 샌더스하고 워렌한테 몰리죠. 근데 또 하나 가지 우파의 물결입니다. 우파의 물결이 소위 한국의 태극기 부대랑은 좀 달라요. 이 느낌이 그들 자체는 소위 민주당과 공화당의 엘리트 전체를 다 부패 세력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특정 대통령과 그의 일파가 아니라 소위 상위 10%에 해당하는 좋은 대학 나와서 변호사, 대기업에 들어간 일체 무리 자체가 나머지 하위 50%의 정서를 모른다. 특히 이제 시골에 사는 백인 중산층들, 몰락한 중산층들의 정서를 외면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가 건드렸던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익 진영은 트럼프라는 어떤 반엘리티시즘으로 상징되는 인물을 낳았고, 이런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버니 샌더스를 낳았는데, 지금 민주당 내 여러 가지 구도 속에서 샌더스 바람은 좀 많이 이제 사그라들었고, 사실 트럼프 돌풍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이라고 하는 소위 트럼프를 막기 위한 중도층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샌더스 돌풍이나 워렌 돌풍이 많이 희석된 상황입니다. AOG라든가 이런 미국 국회의원들 많이 있는데 극좌파라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몰리면서 젊은이들 분출할 장소가 없어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우익 진영의 돌풍인 트럼피즘이 지금 공화당 전체를 휩쓸고 결국 공화당까지 접수를 하게 된 현재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약간 양극단 쪽의 지지를 좀 받았었는데 왼쪽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쪽의 이야기가 오히려 좀 희석돼서 지지세가 사실 흩어져 버렸고 구심점이 없어진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던 그쪽은 여전히 살아 있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좀 굉장히 놀랐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당선이 되지? 전 세계 모두. 근데 그랬을 때 느껴졌던 정서는 뭔가 미국 사람들의 어떤 자포자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왼쪽도 해보고 오른쪽도 해봤는데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진짜 뭐 그냥 그런 거 말고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뭐 이런 느낌도 좀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공감이 가기는 해요.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사는 산업이 몰라 그래가지고 없는데 야 너네는 원래 산업에 경쟁력이 없어. 너네는 원래 구조조정 대상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없어지고서 더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위해서 좋은 거야. 뭐 말은 맞는데 열받잖아요. 그럼 나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거는 트럼프가 제시했던 그 답이 아니라는 거를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열받았으니까 투표를 했다 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임기 동안 그렇게 좌충우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럼 미국의 그 중산층들 그 몰락한 그 과거의 러스트벨트 지역에 더 나아졌냐? 사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두 가지로 여쭤볼게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그 다음은 그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그 다음 바이든 정부 얘기는 좀 뒤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에 대해서 트럼프를 지지하셨던 분들의 정서는 좀 어때요? 트럼프 일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정서는 그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던 폭동 사건으로 대변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트럼프를 구세주 신이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종교화된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소수인지 알았는데 현재는 굉장히 이제 확산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우려죠. 그래서 트럼프 1기 4년에 대한 평가는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필요한 건 4년 안에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문제는 이제 본인들이 믿는 시대 정신의 방향성을 캐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정서거든요. 그리고 나의 아픔과 우려를 속 시원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그거의 방향성을 정확히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가. 이게 이제 오바마 케어라든가 이라크 전쟁에서 시작된 반감으로 시작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우리 모두가 상식적이라고 보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중산층이 개인당 2-30만 원씩 더 내면 되지 않냐. 뭐 이 정도 정책이었어요. 문제는 그 보험이 없는 극빈층은 이미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로 커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에 자영업자, 스몰 비즈니스 오너는 사실 자기 돈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 돈을 안 내고 있던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논쟁이 지금 미국 사회를 뒤흔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 소위 말한 글렌백이라든가 폭스뉴스 채널 앵커들이 소위 말한 미국식 버전의 태극기 부대를 워싱턴에 모아서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미국은 아이젠하워 시기 때로 점철되는 본인의 책임을 지고 정부는 최소한의 정부 입장만 확실하게 한다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더 많이 얻어야 되는 나라인데 오바마가 추진하는 거는 유럽식 삼민주의다. 북유럽식 나라를 만들려는 거냐. 이거는 사회주의자. 그래서 오바마를 무슬림 소셜리스트라고 굉장히 인종차별 공격을 하면서 그때 트럼프가 이제 출생지 논쟁을 벌이고 하면서 구심점을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사실상 바이든이라는 중도 좌파, 중도 우파에 가까운 분을 하면서 나름 버니 샌더스라든가 워렌의 열풍을 잠재워 버렸고 이쪽에서는 사실 롬니라든가 부시 가문의 제프 부시를 선택하면 비슷한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트럼프를 선택함으로써 과감한 혁명을 이제 꿈꾸기 시작한 거죠. 근데 본인들 딴에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집단이 트럼프 지지자들이고 이 집단은 기존에는 샤이 트럼프라고 했잖아요. 예. 트럼프 지지하면 왕따 당할까봐 명절에도 얘기를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샤이 바이든입니다. 시간이 바뀌어서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그러면 왕따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대를 한번 보세요. 소위 말하는 컬러 스킨이라고 얘기하는 유색인종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빠른 확산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이나 인디안 커뮤니티는 거의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섰고 오히려? 예, 아시안 커뮤니티도 비공식적으로는 30% 이상, 코리안 커뮤니티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좋아서라기보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이민 정책,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겁니다. 낙태 정책. 왜냐하면 소셜, 컬처럴, 컨저버티브한 그룹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인디안, 코리안, 히스패닉 모두 원래는 컨저버티브한 집단이죠. 낙태 문제라든가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한인 교회 이런 건데 사실 소수 인종이기 때문에 약자로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건데 트럼프가 건드린 이민 정책이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악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을 건드려요. 소위 말해 약자들이 이 미국 사회 안에서 20, 30% 하층민을 이루면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죠. 예. 아이들도 많이 낳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장 안 반기는 게 누굴까요? 새로운 20, 30%가 몰려와서 나의 파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선진국이고 열린 사회니까. 근데 트럼프가 그 지점을 건드리면서 하루에도 몇십만 명씩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는데 불법 이민자는 절대 안 된다. 합법 이민자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합법은 굉장히 쪼이면서 불법은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장벽을 세우자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했었는데 지금 바이든이 장벽을 세우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미국의 대부분의 소위 마이너리티가 나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요. 와. 히스패닉이 어나더 히스패닉을 싫어하는 거죠. 왜? 너무 많아지니까. 캘리포니아 가보세요. 60%가 히스패닉이고 히스패닉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부자 히스패닉도 있고 가난한 히스패닉도 있지만 이 사람의 정서란 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트럼프가 터치를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문제 아니면 원정 출산 한국 중국 하지 마라. 이 얘기 미국 사람들께 얼마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었는데 트럼프는 당선되면 바로 시행령으로 원정 출산 막겠다. 미국 사람들은 박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금기시됐던 부분들,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라고 부르는 이빨은 홍자왈 맹자왈 소리를 다 박살을 내는 거죠. 트럼프는. 그 트럼프는 TV에 나와서 재밌게 얘기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추임새와 음담패소를 섞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너그럽습니다. 근데 만약 오바마나 바이든이 음담패소를 섞어서 얘기를 한다. 그럼 이제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언어는 어떻게 보면 술집에서 떠드는 술 취한 큰할아버지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 사람은 거기서 자기의 심금을 울리는 PC로서 막혀있던 예민한 부분을 다 건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카타르시스, 욕망을 채워주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광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이 트럼프가 돼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리얼 아메리칸 1950년대 60년대 황금기 그리고 돌아가자는 구호에 마가라는 이제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비유하면 쉬울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소수 인종 혹은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살 때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건 굉장히 마음이 뭇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을 밀어내고 서울대에 가고 우리 아이들을 밀어내고 로스쿨에 가고 우리 아이들을 밀어내고 의대에 가서 나보다 비싼 아파트에 살고 나는 저소득층 아파트에 사는데 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나 빼고는 대부분 외국인이다. 그때 정서가 어떻겠어요?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그 정서입니다. 이걸 대고 왜 너네는 이 문제한테 포용을 하지 못했느냐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넌센스고요. 그분들은 그런 나라에서 본인들이 살 길에 메신저를 찾다가 트럼프가 그거를 긁어준 거죠. 그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용광로, 팥,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잘 어우러져 사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얘기하는 그 시점이 과거에 또 심지어 그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백인 우월적인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백인 우월이 아니라 현재 있는 미국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오히려 나머지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그럼 히스패닉이 새로운 히스패닉을 배제하고 그리고 이제 흑인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 예전에 그 되게 특이했거든요. 그 어퍼머티브 액션 그 대학교 갈 때 지원해 주는 거 법 없앤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좋아한다 그래갖고 왜 좋아하지 그랬더니 이거 흑인들 대상이었다고 그거는. 을들의 싸움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인종차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은 게 예. 트럼프 회사에 있는 유색 인종도 많고 트럼프 친구 중에 게이 레즈비언도 넘쳐납니다. 연예인들 중에. 이방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파티에 맨날 게이 레즈비언 흑인 친구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가 내세우는 메시지는 그 안에서 우리끼리 더 이상 그걸 하기엔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지 않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 포용이 아니고 중국 봐라. 공항도 새로 세고 도로도 새로 깔고 우리 봐라. 엉망진창이다. 이런데 우리나라 남의 나라 뭐 독일,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 미군 보내서 도와주고 이런저런 거 할 여유가 없다. 거기다 불법 이민자까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걔네 먹여 살리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굳이 제가 트럼프를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지자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 잡아가지고 내팽개치는 수준은 아니고 이제 더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을 건 아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외국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일부 인종차별 사건도 있고 심한 얘기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트럼프 지지자 유세장 가보면 수많은 이제 유색인종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4년 전, 8년 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고요. 트럼프는 트럼프가 없더라도 누군가는 트럼피즘을 대변할 미국 사회 근본적인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뭐 트럼프만 바라볼 건 아닌 게 뭐 유럽에서도 지금 극우 파퓰리즘 정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트롱맨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또 끌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제가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교수님께서 뭐 트럼피즘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중국 때리기를 안 했냐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세게 했지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했던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었고 실제로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교역량을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바이든 대통령 때 훨씬 더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IRA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전 세계 기업들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가서 공장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뭐 노조 가가지고 막 같이 막 싸워주고 근데 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정책을 쓰지 않고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던 그 정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서에 맞는 정책을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 많이 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을 임기를 둔 트럼프 지지자들의 평가는 좀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착한 트럼피즘이고 예. 결국 제이크 설리반이 얘기한 미들 클래스를 위한 외교 정책 처음 드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도 트럼피즘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바이든 정부의 한계를 보여주거든요. 결국 이제 바이든 정책만 보면 트럼프랑 별 차이가 없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보호무역주의적이고 그쵸. 고립주의적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배신감이 느낄 정도로 그때 관세 문제도 그랬고 근데 결국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똑같습니다. 특정 보수 정당은 특정 진보 정당을 외국에 있는 자신의 라이벌 국가한테 약하다고 늘 공격을 하게 돼 있고요. 예. 그 반대는 보수 정당이 아무리 자유롭고 따스한 평등 정책을 펴도 너네는 여전히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쵸. 이 미국 사회에서도 해리 트루먼이 2차 세계대전 이겼는데 그 공산주의한테 약하다고 수많은 공격을 받고 결국 모택동이 중국을 이겼을 때 엄청난 공세 속에서 유교 전쟁에 대한 급파를 결정하게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오바마도 약하다. 그리고 바이든도 물러 터졌다. 실제 정책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고 어차피 비슷하기 때문에 몇몇 사건들을 보고 이게 바로 물러 터진 민주당의 정책이다라고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공세를 퍼부시는 지점이 있어서 실제 너네는 더 약하지 않냐가 아니고 이쪽에서 공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여론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도
국방비 지출을 어느 정부가 많이 했냐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렇죠. 민주당 정부 때 국방비 지출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민주당 정부가 더 많은 대북 강경파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부 전략의 어떤 네이처, 본질을 보고 이제 얘기를 대북 정책의 본질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보수 진보가 쉽게 겪는 프레임처럼 미국에서도 결국 팩트나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몇 사건으로 상징화되는 그 정책의 시대 정신을 누가 어떻게 담고 있느냐. 그래서 바이든은 중국에도 약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들이 돈 받아먹고 막 이런 이미지로 이제 계속 공격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트럼프도 가족이 여기저기 돈 받아먹지 않냐라는 얘기 자체는 트럼프는 나는 그래도 바이든처럼 선거자금 받고 한 게 아니라 내 돈 갖고 한다. 이런 포지션으로 계속 반 엘리티시즘의 상징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예. 사실 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얘기를 따지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지적할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네. 뭐 성추문도 엄청 많고 뭐 그 약점 사람들 덩어리죠. 매수하려 그랬고 막 진짜 항목으로 따졌을 때 정말 너무나 많고 뭐 사법 부패, 리스크. 돈 문제, 뭐 성 문제 뭐 네.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 국민적 정서는 좀 어때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나쁜 사람을 이 우리나라 리더를 해도 되는 거야라는 게 밖에서 봤을 땐 그런데 이게 그 안의 정서는 좀 어떤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기소된 수많은 건들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탄압으로 보는 거죠. 정치적 탄압. 왜냐면 이제 미국이 아무리 법을 내세워도 결국 마지막 판단은 정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 재판에 관련해서는 탄압된 희생자로서 트럼프를 이제 영웅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예. 바이든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 이제 이런 공세 때문에 이제 탄핵을 아들 문제로 한다는 면이 있었는데 결국엔 저도 워싱턴이나 이제 주로 한국 분들이 자주 가는 데가 동서부 대도시잖아요. 예. 예, 거기서 만나는 분들은 다 자기랑 같은 생각을 하는 민주당 지지자고 뉴욕타임즈 읽는 아이비리그 나온 한국에 여러 번 갔다 온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8년 전하고 달라진 건 그분들의 가족이 대놓고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본인들도 옛날에 무조건 싸웠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 자체는 이해간다. 왜냐하면 그 맥락 자체는 트럼프 개인의 인품에 관한 것보다는 트럼프가 취재하는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시대 정신이 지금 굉장히 대다수의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썩은 워싱턴을 뒤집어 달라라는 메신저로서 트럼프가 이걸 가져가 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썩었다고 우리는 보지만 미국에서는 워싱턴 폴리티스라고 하는 거는 선거 자금을 받은 꼭두각시들이에요. 민주당, 공화당이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돈을 받고 예. 그들의 정책을 수행하는. 트럼프 1기 때 이제 대선 토론 때 보세요. 너 나한테 30억, 너 나한테 20억 받았고, 너 나한테 50억 받았고, 여기서 내 돈 안 받은 놈 누구야?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내가 돈 줘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이제 돈 안 주고 내 돈 갖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거야. 라고 이제 표방을 하거든요. 힐러리도 내 돈 얼마 받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 워싱턴 폴리틱스를 다 뜯어고칠 메시아로서 트럼프를 보는 것이고 우리가 보기엔 좀 어이는 없지만 트럼프 개인의 사생활의 어떤 추문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위 10% 20% 서로 결탁된 부패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 공화당, 기업 소위 비슷한 대학 나온 엘리트들끼리 소위 말한 이빨은 올바른 소리만 한다. 기후 변화가 뭐 필요하고 뭐 바꿔야 되고 예, 뭐 이런 얘기들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지긋지긋하다 우리는. 우리 먹고 사는 것부터 고쳐달라.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라. 그런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못 산다. 너는 못 사는 나라 살아보지도 않았잖냐. 너네 아버지 어머니가 비슷한 대학 나와서 뉴욕에 있는 사립학교 나와서 컬럼비아 대학 나오고서 거기서 싱크탱크에서 일하면서 너랑 비슷한 애들하고 지내니까 우리의 생활을 모르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하위 소위 50%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혁명가로서 지도자를 트럼프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서들이 지금 확산이 돼 있고 트럼프라고 대표되는 아이콘, 이 유럽에서도 지금 르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당으로 이태리 총리는 이미 그쪽 정당 출신이고 그쵸. 이게 왜 나온 건가는 이제 글로벌적인 시대 정신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 그 대신 시대 정신이 많이 틀리는 이제 본인의 판단인 거고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걸 담아가는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보수화된 우파 정당의 탄생을 통해서 보리스 존슨 이런 사람들의 탄생을 통해서 지금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이 주류를 해프닝으로 보면 안 되고 이벤트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소위 말해 20, 30년의 변화를 보여준 시작점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제2의 트럼프, 제3의 트럼프가 나올 겁니다. 뭔가 저도 좀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좀 미국 생활을 하신 최근까지 하시면서 좀 밑바닥에서 들었던 그런 정서들을 잘 전해주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처음부터 니키 헤일리는 대안 자체가 아니었던 거네요. 이게 공화당이라는 것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지 공화당 민주당은 그냥 통틀어서 그 구 엘리트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 그러니까 공화당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트럼프라는 개인의 지지가 있는 거고 공화당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화당 내에서는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공화당 자체도 처단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티파티 운동이고요. 예. 오바마 때 티파티는 한국에 많이 소개는 안 됐는데 그게 바로 지역별로 이제 티를 마시면서 소위 민중의 바로머 혁명입니다. 조용한 혁명. 우리가 썩어 빠진 워싱턴 엘리트들, 그 엘리트는 1%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위 10%, 15%에 해당하는 소위 말한 CNN과 이런 뉴욕타임즈를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 칼럼을 쓰는 모든 대학 교수들, 그 밑에서 교육받아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모든 젊은이들,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모조리 쓸어버리는 혁명을 우리가 시작하겠다가 티파티고 그 티파티가 공화당을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친트럼프라고 단순하게 묘사할 게 아니고 이 티파티 무브먼트가 폭스뉴스 채널이라는 아주 효과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트럼프라는 어떤 상징적인 슈퍼스타를 발굴해내고 이 사람들이 공화당을 먼저 접수했고요. 민주당은 사실 샌더스가 접수를 못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피 끓는 지지자들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소위 말해서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바이든을 한번 뽑아봤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뭐 개혁의 딸들일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 버전으로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피 끓는 개혁이 없다. 민주당에는. 샌더스나 워렌이 다 뜯어 고쳤어야 된다. 이런 그 지지자들의 모임이 없다 보니까 바이든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냥 졸고 앉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사람이 좋고 뭐 이런 걸 떠나 유능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파워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작에 불과하고 미국의 근본적인 변화는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약간 원래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어디나 있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도의 제일 넓은 영역을 뺏기기 때문에 그럼 당선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그 소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수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해 중도 이론.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 집토끼는 내가 먹었으니까 중도 가져간 사람이 이긴다. 예, 예. 이게 맞는 선거도 있고 아닌 선거들은 오바마, 존 F 케네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노무현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소위 말해서 그 시대가 변화에 대한 뜨거운 바람이 있을 때 특정 사람의 시대 정신이라고 소위 말하는 자기의 시대 정신인데 예, 예. 그 시대 정신을 담아내서 열광적으로 끌고 가다 보면 중도에 있던 사람들도 이쪽 열풍에 휩쓸려 가거든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한 뭐 소위 말하는 설명들도 아마 이런 걸로 가능할지 몰라요. 저는 조국 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합리적인 지지자라고 보긴 하지만 제가 굳이 예를 쉽게 들자면 미국 정치를 설명할 때 예, 예. 중도 이론을 나눠 먹는 식의 정치가 통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변화보다는 안정성을 택하는 선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클 때는 변화에 대한 키치를 세게 소위 말하는 존 F 케네디 같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됐을 때가 그런 미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선에 따라서 얌전하게 중도 나눠먹기 전략이 통할 때도 있고 얌전히 중도 나눠먹기보다는 센 어젠다로 화끈한 개혁을 이뤄내겠다. 그게 좌파든 우파든 갔던 정당이 승리한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문득 떠올랐던 역사적인 사건은 저는 오히려 문화대혁명에 가까운 느낌을 좀 받아요. 뭔가 좀 엘리트층이라는 데가 있고 그게 아닌 어떤 누군가의 약간은 좀 하층, 중하층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계급장 다 띄고 진짜 바라는 세상 뭐냐? 그럼 네 뭔데? 선생이야? 나 학생이야? 그리고서 막 선생님들 다 잡아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그 레가시 체제를 다 무너뜨려 버렸던 게 문화대혁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느끼는 감성이랑 지금 느껴지는 그 감성은 맥이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또 처음 듣는 묘사인데 예. 굉장히 좀 설득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적 맥락에서 바로 뭐 어프로치를 뜨겁게 열망하던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죠. 구체제를 환멸하고 그게 뭐 68 혁명하고 뭐 월남전 반대 시위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엘리트층이 이끌었던 그쵸, 예. 혁명이었고 문화대혁명도 사실 뭐 마오쩌둥이 뒤에 있긴 했지만 그쵸, 예. 그런 열망이 결합돼서 이제 나타난 거라고 봤을 때는 미국은 지금 하여튼 공화당이 이기냐가 아니고 말씀하신 문화대혁명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묘사신데 미국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묘사인데 하여튼 그거에 가까운 소위 말한 상위 20%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어떤 강렬한 태제가 지금 첫 단추, 두 번째 단추 정도 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선거에 가까스로 바이든이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20, 30년 미국을 뒤흔들 시작점이 돼 있다. 그래서 레이건과 부시의 공화당은 잊어라. 오바마와 클린턴의 민주당도 잊어라. 저는 이제 칼럼에 그런 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새로운 미국에 맞닥뜨려야 되고 트럼피즘이든 착한 트럼피즘이든 이제는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트들이 이런 분노의 민중들의 어떤 요구를 맞닥뜨렸을 때는 그게 옳든 그르든 선거를 통해서 집권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중간선거 바로 옵니다. 누가 이기든 중간선거 때 이런 열풍을 담아내지 못한 정당은 굉장히 이제 사라져질 수밖에 없죠.